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살펴보자면 이 공격적인 긴축 우려 속 침체 우려를 맞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빠지는 건 없었고 전체적으로 이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6월달 페드가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진행한 상황인데 다음 회의에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경기 침체 우려 또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은행들의 긴축이 이어지며 경기 침체 우려를 더욱더 키우고 있는데요.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살펴보자면 2% 목표로 인플레이션을 되돌리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며 물가 안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조건 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경기 침체 원인이 물가이니만큼 다른 부분에서 안 좋은 영향이 나오더라도 물가부터 잡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이번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왜 괜찮았냐? 이전에 다 선반영이 되어 있었으니까 하니까 이제부터는 현재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2.25%까지거든요. 한 2.25에서 2.5%그 이상의 금리 인상의 이야기가 빠르게 나왔을 때 그때 조금씩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파월 의장 인플레 2%로 되돌리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 조건 없는 2% 어떻게든 맞춰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요거 이제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계속해서 못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경기의 안정을 위해서 파월 의장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말로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자면 몇몇 연준 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안정을 위해서 다음 FOMC에서도 75bp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매패로 알려진 이 윌러 이사도 있고요. 자, 비둘기였던 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역시 75bp 인상을 지지한다.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변동성이 워낙 강하고 불확실성이 워낙 강한 얘기다 보니까 지금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 서로 의견이 이렇게 갈릴 만큼 시장의 물가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며 요게 경제에 영향을 크게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 역시도 이 비슷한 흐름 때문에 상황이 갈릴 것이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자, 달러와 매파 연준 재확인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엔화는 여전히 정책을 기존으로 고수하고 있다. 한마디로, 양적 완화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일본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쪽이 워낙 심했던 나라다 보니까 일단 물가 상승이 국가의 1등 과제이니만큼 이런 모습을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솔직하게 일본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어 본 적은 없을 것이거든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쭉 꾸준하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양적 완화를 통해 갖고 자국의 통화를 싸게 한 다음에 수출 경쟁력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은 보여줬었더라도 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물가 속에서 여기서 반대의 정책을 고수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못 봤던 정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몰랐던 그러한 시그널들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감안하시면서 과연 일본발 뭐가 터질 수 있을지 하나씩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유로존 5월 CPI가 전년비 8.1% 확정했다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라고 하는데, 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적 긴축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발 파장 역시 여러분들 이제부터 감안하시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계 리스크 확대. 러시아 리스크가 최근에 뭐 봉쇄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갖고 대우조선에 이어서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 역시 LNG선 건조 취소 가능성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면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최근에 러시아 쪽에 뭐 이것저것 봉쇄니 뭐니 해도 에너지 판매량은 역대 최고였거든요.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독일 쪽에 가스 공급량 줄이는 것도 그렇고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힘을 좀 맛봐라? 약간 파워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모습이 연결이 되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근데 만약에 이제 파워게임이 조금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에는 LNG선 요거 재고로 남아있는 것들도 다시 사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고유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다시 그때 가서 봐야 되는 내용이니까 자 일단 지금은 일단 중국 쪽이나 베트남 쪽에서 제조업을 통해 가지고 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 요거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HMM 같이 미주 노선 쪽에 매출이 높은 회사들 있잖아요. 이러한 쪽들도 하나씩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많이 생산해서 많이 수출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컨테이너 상선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한번 싹 해봤는데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먼저 안내를 도와드린다라는 거 하니까 자 이거 먼저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목 이 영상 소개란에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링크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빠질 만큼 빠진 상황에서 480을 지켜주나 싶었는데 갭상 후에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러한 모습은 시장이 개판이기 때문에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호재가 쌓여지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지금 말이 나오고 있고 차트상으로 본다면 어떤 걸 살펴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뉴스들을 조금 보자면 자, 일단 한국의 총리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라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의 수단으로서 원전이 핵심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이든 주최의 정상회의에서 참석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조는 이렇다.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 부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미국 역시도 이러한 부분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나 최근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워낙 비싸져 가지고 지금 미국 앱마켓의 상위를 보면은 1원이라도 더욱더 싸게 이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를 찾는 앱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높은 고유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싼 원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을까요? 자,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의 운영 법인이 이 운영 허가를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뭔 소리냐면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일단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운영허가 나오게 된다면 다른 원전들도 계속해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원전의 첫 승부처인 체코, 주요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랑 중국이 빠졌고 한국은 미국과 같이 움직이는데 대통령까지 나서갖고 여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죠. 일단 목표로만 놓고 본다면 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이다라는 이 목표가 있는데 자,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어떠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지 집중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수나 해상 풍력 부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오늘 당장 나온 뉴스는 없어갖고 요런 거 엮여 있구나 정도로 긍정적인 부분들 하나씩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시장이 안정이 되었을 때 수요가 팍 뜰 수 있으니까 기억해놓기만 하면 일단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을 조금 보자면 최근에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꾸준하게 매수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기관 역시도 매수를 해줬고요. 그럼 현재 위치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메리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미들 물량 많이 털렸죠? 개미 털기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것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수급은 그냥 이러한 모습 계속 연결이 된다? 아, 언젠가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놓고 보면 좋을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자, 과거에 이 올라갔던 패턴을 한번 집중해서 봅시다. 자, 여기서 쌍바닥이 확실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팍 하고 튀어 올랐단 말이죠. 그랬을 때 11선과 21선을 동시에 뚫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61선 마저도 뚫어주니까 쭉쭉쭉 갔던 건데 볼린저 상단이 아니라 11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참고하면서 지금 위치를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자, 여기서 21선 돌파 못했기에 이게 빠진 것도 체크하면 지금 여기에서 21선을 빠른 시간 내에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61선을 저항으로 맞을 수 있겠지만 여기마저 돌파했을 때에는 이제 위쪽 그런 거 없다. 쭉쭉 올라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회된 숄더의 그림 역시도 여기서 그려볼 수 있고 땅 바닥의 흐름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럼 위쪽에서 떨어지는 이 추세 라인을 한번 그어보자면 핵심의 저항 라인은 요 라인이 되겠다. 자, 그러면 21선 뚫으면 여기까지 뚫었을 때 쭉 올라갈 수 있다. 보면 되겠죠? 지금은 여기서 일단 횡보해주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은 안심하면서 보면 되겠고요. 그럼 총정리해보자면 지금 여기서 횡보해준다? 굳이 팔 필요 없다. 홀딩하면서 보고 있다가 21선 돌파하면은 조금 더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하는데 61선 뚫고 이 위쪽에서 떨어지는 추세 라인까지 돌파를 해주고 이 위에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이 이상도 한번 누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고 수급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제 반등장이 왔을 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하시면서 좋은 결과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드린 주정남이었고요. 이번 주도 좋은 한 주 되세요.